예, 저는 1978년 에투리에 입소한 연구원으로 입소한 임주환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배치된 부서가 전자교환기 개발 부서에 입소해서 그 좀 근무를 하다가 금방 유학을 갔다가 1984년에 다시 이제 에투리로 복귀를 해서 계속 TDX 개발 이쪽에 집중을 쭉 해오다가 나중에 이제 초고속 인터넷 이런 연구를 하다가 TTA라고 한국통신기술협회 그 표준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 기관 책임을 맡아서 나갔다가 2003년에 제4대 에투리 원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상당히 고생한 얘기가 많은데요. 제가 이제 1984년에 독일에서 이제 박사학위하고 이제 귀국했는데 그때가 TDX1 개발 이제 어떻게 보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개발 마무리니까 뭐 난리 법석이 모든 연구원들이 뭐 거의 집에도 못 가고 뭐 밤새우면서 그 교환기는 원래 큰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험실에 전부 뭐 앉아가지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그 뭐 심지어 뭐 시험은 거의 24시간 돌아가요. 교환기 시험은. 그래서 그 교환기 실험실 옆에는 뭐 야전 침대도 갖다 놓고 거기서 잠자고 배고프면 라면도 먹고 이러면서 아주 상당히 어렵게 정말로 좀 힘들게 그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TDX1이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그 4개 지역에 설치되면서 이제 상용화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내가 그때 그걸 담당했는데 시험을 담당했는데 이 시험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교환기를 놓고는 그 비닐을 짚어 씌워가지고 고온 시험 그래가지고 온도를 높여요. 그러면은 뭐 전자기기라는 게 온도 많이 올라가면 나중에 작동이 안 되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상용화 때 TDX1 상용화 때 그때 제일 어려웠던 거는 현장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전화국에. 그래가지고 4개 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특히 그 가평 전화국에 설치한 이 교환기는 이게 천둥만 치면은 교환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구소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계속 시험을 하는데 실험실에서 하면 잘 되는데 현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때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접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한번 확인해 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럼 전화국은 KT가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접지 공사를 완전히 새로 했어요. 조금 떨어진 데다가 땅을 깊게 파고 묻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시험을 통과하고 넘긴 적이 있는데 그 뭐 여러 가지 그 얽힌 얘기를 보면 뭐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시험 담당 책임을 맡은 실장이었거든요. 이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건 하루 종일 시험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무슨 기능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시험 낮에 계속 하다 한 11시쯤 집에 들어가면은 그때 그 KT에서 그 담당하셨던 분이 밤 11시에 전화가 딱 와요. 임 박사 그러면서 예 그러면 야 이거 교환기도 안 돌아가는데 벌써 집에 왔냐 그러면서 시작이가 욕먹으면서 한 30분간 길게 1시간 붙잡혀가지고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제일 곤혹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밤 11시에 전화하면 전화 받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그 원장으로 왔을 때 제가 이제 했는 업적 중에 이제 좀 특이한 거는 그 와이브로하고 DMB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와이브로 자체는 보면 서비스 자체는 그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겁니다. 그게. 그때 개발을 어딨냐면 에투리에서 한 70명, 삼성전자 연구원 30명이 에투리에 파견돼 가지고 같이 한 팀이 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 실험실에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그때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 진대재 장관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 중요한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와이브로라는 이름은 진대재 장관이 지은 거예요. 그 와이브로라는 거는 Y에 있는 와이어레스, 선이 없는, B는 브로드밴드, 광대역. 그걸 줄여가지고 이제 와이브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장명을 한 건데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언론에 나오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고요. 그때까지 이제 있던 건 대개 그 음성 통신에만 그 포커스가 돼 있었지, 이게 데이터하고는 전혀 관계 없었거든요. 근데 이건 데이터를 엄청 빠른 속도로 소통을 시키니까
전 세계 이 정보통신업계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 2004년에 실험실 성공하고 2005년에 상용 제품을 그거는 이제 삼성이 이제 애터리는 뒤에 좀 빠져 있고 그 기업체니까 삼성이 그걸 상용화 시켰거든요. 시키고 나니까 전 세계에 내가 알기로 한 70여 개 통신 사업자하고 MOU를 다 체결했다고. 그때가 완전히 피크였죠. 그 DMB 부분은 이게 보면은 저 어떻게 보면 우연히 나타난 물건이에요, 그게. TV를 디지털로 하는 과정에서 그때 우연히 생긴 물건이 말하자면 DMB인데 요즘은 이제 뭐 전부 인터넷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그 DMB를 이제 거의 안 쓰는데 옛날에 많이 썼거든, 거요. 옛날에는 원래 보면 아날로그 시대 때가 있었잖아요. 아날로그 시대 때는 일본의 소니를 비롯한 일본 회사들이 전 세계 TV 시장을 완전히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판단하기는 이 아날로그에서 앞으로는 디지털로 옮겨간다. 이래가지고 디지털에는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때 국가적으로 그냥 디지털 TV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어요. 기울여가지고 그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죠. 월드컵 경기. 그 월드컵 경기 때 디지털 방식으로 최초로 HD TV, 세계 최초로 우리가 방송을 하자. 이렇게 목표를 세운 거예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DMB라는 거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그래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조그마한 손에 들어가는 텔레비가 화면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가 이제 원천은 어디냐면은 DAB라 그래가지고 디지털 오디오 브로드캐스팅. 이게 이제 유럽에 보면 DAB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왜 보면 왜 FM 방송만 있죠. 근데 유럽에는 FM 말고 FM보다 한 단계 품질 높은 DAB 방송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DAB 하는 걸 그대로 두고 그 간단한 코덱 케이스 하나만 딱 바꿔가지고 방송 그 비디오까지 나오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마침 그 유럽에 있는 DAB 포럼 의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그때 내가 이제 그 TTA 그 표준을 담당하고 있을 때거든요. 자기가 와서 놀랬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DAB 가지고 소리, 음악 방송만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거기다가 그 비디오까지 다 집어넣느냐. 이래가지고 내가 그때 TTA 그 책임자들 둘이 앉아 1시간 정도 얘기하면서 자기는 진짜 놀랬다 그러면서 이걸 해주면 표준으로 이걸 영어로 번역해주면은 자기 당장 유럽 표준을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넘겨줬더니 정말로 금방 그 유럽 표준을 만들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2006년에 이제 독일에서 월드컵이 열렸거든요. 월드컵 경기가. 그래가지고 그때 독일에서 자기들이 우리나라에서 이걸 기술을 제공해주면은 월드컵 경기를 중계를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가 가서 그 월드컵 경기를 DMB로 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DMB는 이제 수명은 짧아 끝났지만도 이 DMB가 없었으면은 우리나라 디지털 TV가 없고 지금 전 세계 디지털 TV는 삼성과 LG가 꽉 잡고 있거든요. 만약에 DMB가 없었으면은 우리도 유럽으로 밀려갈 뻔했다고. 그러면은 한없이 밀려가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우위를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 뭐 TDX나 뭐 CDMA나 와이브로 DMB 이런 걸 보면 전부 세계 최초로 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이렇게 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애터리가 이게 조금 그 옛날보다는 좀 못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건 사실인데 제가 알기로는 또 자세히 들다 보면은 지금 보면 뭐 또 그렇게 큰 거 한 건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내가 보면 그 연구비 주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나는 근본적으로 문제는 거기로 봐요. 그런데 정부가 돈을 나눠주면서 전부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일일이 이걸 정부가 하나하나 전부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비라는 거는 처음에 설정할 때 하고 나중에 또 많이 바뀌거든, 이게. 바꾸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걸. 내용을 항목 장비를 좀 바꾸거나 이렇게 하기도 굉장히 힘들게 됐다. 그러려면 뭐 이유서 써내고 뭐 이러고 나중에 또 과제 평가할 때는 그게 또 감점을 들어가 버리고 또 연구비 쓰다 남으면 또 많이 남으면 또 과제 평가를 잘 못 받으면은 또 과제 연구비가 또 깎여버려요, 이게. 정부가 집행하는 예산 자체는 굉장히 많은데 옛날보다 엄청 늘어났거든요. 근데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말하자면은 진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안 돼 있고
연구원들 일일이 그 뭐 옥죄는 역할 하는 데만 이게 이제 정부가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기 이래가지고는 뭐 훌륭한 연구 결과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당시 CDMA 가지고 한다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했다고. 야, CDMA 가지고 무슨 이동통신 시스템을 만드냐. 말도 안 되는 일을 애투리가 한다고. 그때 욕도 많이 먹고 붙잡혀도 많이 가고 뭐 엄청 예를 먹었다. 그래 전부 다 내가 보면 연구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손가락질 받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주변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 이런 걸 해야 그 어떻게 보면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자율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내가 보면 아주 숨통이 막힐 것 같더라고. 뭐 이게 내 같으면 연구를 못 하겠어요. 그럼 연구라는 걸 원래 목표가 도전적이 되거든요. 주변에서 볼 때 그건 안 된다 하는 걸 목표를 세워놓고 뭐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 도전하는 게 이게 연구인데 지금은 보면 뭐냐면 전부 자기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 25개 출연 연구에 가보니 다 똑같아요. 막 등산을 할 때 이제 연구원들이 등산을 하면 어떻게 했냐면은 등산 코스를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만들어 놓으면은 나머지 등산한 사람들은 그 코스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연구원들은 뭐냐면 등산 코스 이미 있는 거를 목표로 잡아놓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거 뭐 한대 하나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코스가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목표를 절대 높게 안 잡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잡아놓고 그걸 하고 앉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상당히 참 안타까워요. 45주년, 애투리 45주년 좀 축하를 드리고 그 사이 이제 애투리가 여러 가지 그 업적을 내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뭐 국가적으로 외부에서 어쨌든 뭐 칭찬도 받고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애투리가 또 45년, 뭐 100년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애투리의 생명력은 어쨌든 훌륭한 연구 결과에 있는 거거든요. 뭐 TDX나 CDMA, 와이브로 뭐 DM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뚜렷한 연구 결과가 없으면은 이게 이제 이 지속성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뚜렷한 어떤 훌륭한 연구 결과를 내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희망, 이제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훌륭한 연구 결과를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하더라도 연구 주제를 정하더라도 주변에서 이걸 하자 하는 얘기는 연구는 하지 말고 주변에 반대가 제일 많은데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성공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다 하는 걸 좀 내가 볼 때는 좀 뚝심 있게 주변의 반대도 무릅쓰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걸 해야만 그 애투리가 계속 지속성 있고 이제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